이제 잘 쉬셨죠? 자, 이제 동시행의 한명꼴입니다.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이 별표 3개 넣으세요. 3개.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한 10년 동안 8번 나왔습니다. 8번.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이제 넘기는 거하고, 얘가 이제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는 뭡니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권이 생긴다?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 이게 동시 이행에 뭐란다 그래서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뭡니까?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일 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 날 중도금을 주고 6월 1일 날 잔금을 주면서 이전 등기를 하죠. 요때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이행 하죠. 어디서 합니까? 중개사무소에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내용이다. 자, 우리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75페이지. 자, 판서 노트는 75페이지고 주택은 95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75페이지. 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 내용이 이제 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면서 이전 등기할 때 무슨 행위다? 동시행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요건은 쌍무계약인데, 자, 동일성이 유지되면 항변권이 존속하는데, 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게 있는데 경계계약 들어봤죠? 네. 앞에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 게 경계계약이거든. 그래서 이제 채권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계계약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동시항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옆에다가 상속 적어놨죠. 상속 적어놔야 돼.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채권 채무가 그대로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이 변했다 이랬는데 채무가 무슨 배상 채무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면, 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채무가 뭐로 바뀐다?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자, 채무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뭐예요?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왜? 먼저 계약금 먼저 주고 중도금 먼저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자, 내가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는데 채권자들이 들러버 있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빨간 딱지 붙이고. 불안하죠? 불안하죠? 어디 가시? 불안해서 가시나? 자, 불안하죠? 이게 무슨 항변권입니까? 불안의 항변권이다. 불안의 항변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가 와버리면 잔금이 와버리면은 그때부터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란 말이야. 자, 그런 내용도 정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선의의 의무자는 뭐가 없습니까? 항변권 행사할 수 없는데 불안의 항변권이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잔금 도래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 있게 된다. 그게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넘기면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효과는, 자, 보세요. 6월 1일 날 지도 이행 안 하고 잔금 안 주고 이전 등기 안 해주고 있습니다. 6월 15일 돼도 지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7월 1일 돼도 지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계속 뭐 되고 있습니까? 뭐 되고 있습니까? 연기되고 있으니까 연기적 항변권. 이해됐어요? 그럼 지도 이행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지도 이행 안 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 지체다 아니다? 아니다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만 되면은 외울 필요 없잖아. 연기적 항변권이고 연기되고 지도 이행하고 나도 이행 안 하니까 이행 지체도 아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계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수동 채권은 상계가 된다 안 된다? 상계가 된다. 그래서 외울 때도 있네. 슛슛슛슛 했죠. 슛슛슛. 슛슛. 예. 지어서 시옷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만 요 판례를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수동 채권은 상계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둘 다 이행을 안 하면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뭘 한다 그랬어요? 지도 이행하면 나도 이행 안 합니다. 그럼 판사한테 가면 판사가 뭘 한다고? 네 항변권이랑 권리가 있으니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면서 니는 잔금 주고 이전 등기 해라라고 상환 이행 판결을 때린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 내용들 증명하시면 돼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자, 중간에 이제 선이행 나와있죠, 선이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저당권 말소 뭐가 선이행입니까? 변제를 해야 말소서를 줍니다. 변제가 선이행.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 가등기 담보도 돈 빌려주는 거죠. 피담보 채권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피담보 채권 변제와 양도담보할 때 이전 등기 말소하는 것도 변제가 선이행.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별표 딱 돼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됐을 때는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다 그랬어요? 보증금 반환을 안 하니까 등기해놨잖아. 그 보증금 반환을 해야 몸이 말소해주죠. 뭐가 선행이다?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동시행 관계 있다.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좀 이따 문제 볼 거예요. 자, 인정 범위에서는 전세권, 우리가 317조에 보면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반환하고 목적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말소서를 주는 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뭐라 되고 해제했을 때 뭡니까? 원상회복. 이게 적어놨죠? 원상회복할 때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자, 담보책임 밑에 가면 도급계약은 넘어가고 담보책임으로서 때 계약 해제하죠? 해제하면서 무슨 회복? 원상회복도 동시행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가서 종신정기금 몰라 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목적물 인도 옆에다가 플러스 무슨 지급까지? 청산금 지급까지 뭡니까?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청산금 지급까지 동시행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또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 갑니다. 자, 그러면 5페이지의 쟁점 5번째 동시이행의 항변권. 다음 중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 자, 줄 거놓고 여기서 묻는 게 뭐냐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일 때 니도 의무가 있고 나도 의무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그럼 편무 계약일 때 적용돼 안 돼? 네. 그래서 편무 계약 찾아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럼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 말은 뭘 찾아라? 편무 찾아라 이 말. 편무 뭐야? 3번.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전부 다 뭐랬어요? 도급계약 전부 다 뭐예요? 쌍무계약이거든. 쌍무계약. 도급이 뭐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이제 뭡니까? 뭐 돈을 지급하는 거죠. 도급계약. 아파트 페인트 칠 하잖아요. 그게 무슨 계약이라 한다? 도급계약입니다. 다 하고 나면 돈 주잖아요. 뭐 계약금 주고 마지막 완성돼야 돈을 주잖아. 맞죠? 도급계약도 뭐예요?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식 계약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무상의 소비대차는 편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뭐라고? 편무계약 찾아라 했으니까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아시겠죠? 문제 풀 방법 알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기 전에 2번 문제 봅시다. 그냥 보면서 쭉 풀어갑시다. 2번. 동시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배제 특약 나오잖아. 이거 항상 헷갈리거든. 자, 우리가 임대차 가면은 뭡니까? 임대차 가면 가야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은 그 앞에는 강행 규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계약법, 채권법, 계약법은 뭐야?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야.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 특약은 유효다. 근데 어디 가면은 임대차 가면 강규정 나오거든. 임대차 앞에까지 배운 내용 전부 다 뭐라고? 임의 규정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하다고? 맞죠? 네. 맞습니다. 2번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원형이 없으면, 주장이 없으면, 원형이 주장입니다. 주장이 없으면 인정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3번은요. 자, 채무정이 일방 채무의 이행, 자, 채무의 이행 불능 줄 것이고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다 하더라도 동시관계가 있다. 자, 옆에다가 뭐라 하잖아요? 성질이 변한 경우죠. 맞습니까? 성질이 변한 경우 맞습니까? 자,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석유비라는 경우도 한백권이 인정된다. 4번 어떻습니까?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소유죄에 빠진 상대방 그 후에 그 일방의 이행 제공이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 항변권을 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자, 한 번 이행지체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항변권은 뭡니까? 종속하죠. 상대방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일방이 이행 제공으로 수유죄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에 일방이 이행 제공이 없이, 자, 이행 제공이 뭐 돼야? 계속돼야 동시한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행 제공이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한변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게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뒤에 또 나옵니다.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 이행 제공이 계속돼야 항변권은 소멸한다. 됐어요? 그럼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았으니까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아니라 있답니다. 자, 됐고.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을은 제3자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로부터 매수했다. 자, 그러면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자, 제3자가 뭐 해놨습니까? 가압류했잖아.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죠. 을은 제3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고. 매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을. 이게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틀린 것 갑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7번 보세요. 얘가 대금 주는 거하고 여기 있는 뭐 압류, 가압류 이런 권리들 다 없애고 깨끗한 물건 넘기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행이다. 맞죠? 그럼 1번 맞다 틀렸다?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을의 대금 지급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이다. 1번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요거잖아요, 이거. 다 있는 게 아니야. 자동 채권은 상계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그럼 이건 맞죠? 자,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상계적상에 있다는 말 할 필요 없고, 상계할 수 있는 관계에서 자동 채권은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동시행의 한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일방적으로 뭡니까? 까버리고 돈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이 판례가 그 내용이야.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어 없어? 없답니다. 그럼 2번 맞죠? 3번 어떻습니까? 갑이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예에서 압류 채권자인 병에게 이전된 경우, 자, 여기서 채권이 이전됐다. 항변권은 존속한다. 됐죠? 자, 입니다. 이전된 경우 을은 병의 대금 채권에 대해서 동시한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채권이 양도되거나 양수되면 그 채권이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동일성이 유지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각각 을의 채무가 동시관계에 있더라도,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자, 여기서 또 한 개 더 정리해야 되는 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아셔야 돼. 자, 옆에다 적어놔.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되고 동시이행의 한변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에 4번 지문 맞죠? 5번 갑니다. 을이 대금 채무를 선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갑의 채무가 이행기에 도래했다. 이게 뭐예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뭐가 도래했다고? 잔금이 도래했다 이 말이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을의 채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채권이 양수됐잖아. 양수됐죠? 그러면 그 채권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한변권 행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는 해설은 읽어보시면 되고, 자, 동일성이 유지되니까 한변권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임대인 갑은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자,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아시게 되게 기간이 만료되면 명도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이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맞네.
갑의 보증금 채무 이행 정하지 않는 한 을의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권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자 2번 을이 동시항변권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없죠. 무슨 권이 있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니까. 맞죠?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불법 행위에 대한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3번 어떻습니까? 자 보증금 반환 안 하고 하니까 내가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죠? 항변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월세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 얘기라 그 얘기. 3번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의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갑에게 반환해야 된다. 옆에 월세 줘야 된대 이 말입니다. 네? 월세 줘야 된대 이 말을 그렇게 해놨어 표현을. 알겠죠? 그냥 월세 주면 된대 하면 되는 데 있잖아요. 품격 있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쉽게 월세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3번 맞죠? 4번 갑니다. 갑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갑이 그 후에 보증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니 안 하면 나 못 준다 해가지고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어디 줄 거나야 돼?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없다. 있다 했으니까 X죠? 그 전에 시험 나왔던 거 이제 안 나왔으니까 다 이 프로도 맞추겠죠? 자, 자동 채권은 상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요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그 앞에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은 25회 전에 시험 문제 이게 포인트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요즘에 잘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 채권은 상계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갑니다. 유치권과 동시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은 기억이 안 나. 자, 우리 75페이지에 우리 동시행의 항변권에서는 성립 요건이 뭐뭐 되어 있습니까? 무슨 계약일 것? 쌍무 계약일 것. 두 번째, 변제기가 도래할 것.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을 청구해야 되죠. 그러면 점유는 동시행의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요건입니까? 자, 우리 판서로 때 61페이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잊어버려가지고 61페이지 가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보시면 61페이지 주택관리사 판서노트는 81페이지죠. 자, 폈어요? 자, 성립 요건 첫 번째 뭡니까? 목적물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이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 결린성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네 번째가 점유입니다. 유치권도 점유해야 되죠. 점유해야 됩니다. 점유. 됐어요? 자, 그러면 유치권에서는 점유는 성립 요건인데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성립 요건이 아니다 해야 정확한 문장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변제기는 성립 요건입니까? 공통해? 맞잖아.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였고 동시행의 항변권도 변제기 도래였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옆에 적어놔. 뭐라 적어놓고 기억 옆에 변제기 도래는 뭐예요? 둘 다 성립 요건입니다. 아시겠죠?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의 공통의 성립 요건은 변제기 도래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틀린 거 알겠죠? 유치권에서 점유는 성립 요건이지만 동시행 항변권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맞게 하려면 동시행 항변권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네 한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담보로 한다. 맞죠? 목적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 네 한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유치권과 동시항변권 동시에 서로 변전할 수도 있다. 이게 뭐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자,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자, 이 부동산을 돌려줘야 되고 대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할 때 동안 얘는 유치할 수도 있고 니 줄 때까지 못 준다고 항변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변전할 수 있다. 계약이 뭐 됐을 때?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그럼 디귿번 옆에다가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변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디귿번은 맞는 내용. 자, 리얼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인 반면에 동시항변권은 이행 거절권에 해당한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죠. 기억 빼고 다 맞죠? 네. 맞게 설명했잖아요. 네. 했죠?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해제,
원상회복, 동시이행 이렇게 읽는 거야. 1번 맞죠? 자, 2번 어떻습니까? 이거 아까 위에 나왔었잖아. 구분 소유적 관계 있는 것,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돼서 지분 상호간에 이전할 때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판례 내용이고 3번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가 선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그래서 3번 X. 4번 채권 양도가 포인트입니다. 찾았어요? 네. 채권 양도되면은 동시한벽권은 존속한다. 맞죠? 네. 자, 동시행 관계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됐다. 채권 양도에 줄 거 놓고 동시한벽권 존속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일방 당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에 곤란한 현저자의 불안의 항변권. 맞죠? 그래서 5번 옆에다가 무슨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해놓으시면 됩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됐을 때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보증금 반환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말소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임차인에게 뭘 받아가야 됩니까? 도장 받아가야 돼. 사인 받아가야 돼.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해야 말소해 준다고요. 알겠습니까? 왜?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했잖아. 오케이? 자, 됐어요. 7번 문제 갑시다. 옳은 것은 됐습니다. 1번은 자, 1번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채무 이행이 불능이 돼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아, 성질이 변했구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해야 되지.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반환 안 하니까 내가 목적을 계속 점유하고 있잖아요.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법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진다면 맞아 틀려? X입니다.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해야 됩니다. 동시관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습니까? 주장을 해야 인정되죠? 직권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3번 X. 4번은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때리지 전부 패소 판결 때리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4번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5번 선의의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에 도래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선의의 의무자도 자, 지체하다가 잔금 와버리면 무슨 관계가 된다?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 맞죠? 5번 정답. 자, 8번 문제. 지금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자, 8번 문제 갑시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는 거 고르시오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에요. 계약 해제, 원상회복 동시행이죠. 2번 지문은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 간의 상호 이전 의무는 동시행. 3번은 317조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4번은 판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전하고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인도기 말소와 근전하고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알겠죠? 동시행 관계. 배당금 돌려주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배당금은 뭡니까? 뭐 채권자 임금 안 준 사람도 받아가고 다른 사람 다 받아갈 수 있잖아. 이걸 돌리는 것까지 뭐 동시행을 볼 수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 X, 5번 자, 동시행 맞죠?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줄 거 놓고 채무 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와 인도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 몇 번 나왔다고? 동시행 몇 번? 8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 그렇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야. 알겠죠? 안 나온다고 해서 뭐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랬지. 아시겠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자,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채권법을 뭡니까? 전략적으로 계약법을 전략적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10문제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시험의 양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물고문같이 양은 많지는 않지만 뭐예요? 시험은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나오거든. 10문제 고정이 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민법 총칙하고 뭐하고 채권법은 무조건 정리를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물권법은요. 자, 파트별로 나눠있기 때문에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돼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에 100% 나옵니다. 별표 3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보험계약이 가장 대표적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 내가 이 부동산을 줄 테니까 대금은 누구한테 주라고? 병인한테 주라고 할 수 있죠? 자, 내가 이제 월세 임대를 해줄 테니까 월세는 우리 아버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보험료를 낼 테니까 잘못되면 내가 죽거나 이러면 와이프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하니까 시험에 왜 아닐 거야. 잘 내는 거야. 자, 매년 기출.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 판서 노트 또 정리하고 가야지. 78페이지 맞나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있는 내용. 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78페이지 판서 노트 펴시고 주택가사는 뭐 98페이지 되겠어요. 자, 봅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첫 번째,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각각 의뢰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제3자를 위한다는 제3자 약관이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 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보상관계랑 하고 각각 병과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기를 넘겨주는 거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3자 수익자 3번 있죠?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수익 받는 거는 물건이든 채권이든 관계 있다 없다? 없고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설립 중인 법인이나 태아도 된다 했죠. 그렇게 된다고 했고, 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무슨 권? 형성권, 양도 상속 대위가 되고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병은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 해제나 취소 정도세요. 해제나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2번 낙약자에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보니까 수익 확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자, 다시 수익 확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은 수익을 거절한 것입니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협의에 무권대로 했을 때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답을 뭡니까? 발하지 않으면은 추인 거절로 본다. 거절. 맞죠? 집합건물부 가면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 자, 갑의 요약자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일에 부동산을 안 주면 내 대금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계약에 의한 항변할 수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얘입니다. 얘가 해지할 수 없답니다. 계약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얘가 계약 해지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시험에 정답을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계약 당사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지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이기 때문에. 얘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얘만 안 돼. 알죠? 자, 됐습니다. 문제 풀어 갑시다. 1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는데 답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나왔죠 지금? 자, 1번 맞습니까? 맞고 2번은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줄 것이고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효가 된 경우에 을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한 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2번 X.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여기서 포인트가 병이죠. 병. 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야. 3번 맞죠? 4번은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각각 을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그 효력인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지. 그 다음에 5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 왔죠? 근데 손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자, 병이 포인트라고. 병이 해제나 취소는 못해도 손배는 청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내용 알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입니다.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무효가 됐다고 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2번 문제.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떻습니까? 수익 항유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했죠? 채굴할 수 있다 맞고. 2번은 수익의 의사표시하면은 직접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들어봤죠? 그런 내용이고. 3번 병이 매매 대금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이 해제할 수 없다. 정답. 자, 우리가 해제나 취소 나오면 병인지 갑인지 이런 걸 체크하면 돼요. 병이 나왔다. 해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지. 정답입니다. 3번 X. 4번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5번 갑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계약에 기한 항변. 니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됐죠? 됐어. 자, 이제 많이 했습니다. 자, 3번 갑시다, 이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거. 을은 갑에게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자,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으로, 갑이 병에 대한 항변으로 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 되어 있는데 이 1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이거죠, 이거. 갑과 병과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대가 관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얘가 대가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이 보상 관계, 기본 관계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갑과 병의 계약이, 갑과 을의 계약은 다른 계약이잖아. 영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요거죠. 대가관계 항변으로 자, 뭐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 수익의사표시를 한 후에 대금 지급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면 누구 찾으라고? 앞에. 갑이네. 맞아. 병이 나오면 X. 맞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는 확정적으로 취득하죠. 권리 발생 요건이니까. 또 4번 또 나왔습니다.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입니다. 뭐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맞고. 5번. 을이 병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병에 대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이미 지급한 건 달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그래서 요 대가 관계는 보상에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됐고 4번 문제로 갑니다.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표시 했네요.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어떻습니까? 자, 병이 해제할 수는 없다. 1번 맞죠? 자, 2번 질문.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은 급부 청구도 소멸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거절할 수 있죠. 네 안 주면 내가 못한다. 못 준다고 할 수 있다 했잖아. 3번 틀렸죠? 자, 네가 안 주면 내가 돈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틀렸고. 4번. 병의 수익의사표시 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을의 합의해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법조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해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3번 왜 틀렸다 그랬어요? 네 안 주면 내 못 준다고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넘기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옳은 거. 1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판서부터 보시면 현존하고 가려고요? 가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빨리 가세요. 자,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갑시다. 네.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자, 우리가 제3자는 반드시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판서 노트에 그게 XX 해놨죠? 현존되거나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합니다. 1번 틀렸네? 네. 2번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3자는 요약자 나약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자, 여기서 해지할 수 있다 하면 누구 찾으랬어? 제3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제3자는 해지할 수가 없어요. 2번 X죠.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 의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했잖아 아까. 안 주면 못 준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틀렸고. 4번 어떻습니까? 이게 답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다 했으니까 맞지. 답이 4번. 자, 5번은 왜 틀으시오?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이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4번이 뭐였습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541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되고 6번 문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돼 있습니다. 1번은 수익자에게는 해제나 원상회복 의무가 청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1번 맞지요? 2번은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에는 수익자는 나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수익 의사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 아닙니까? 맞아요. 3번은요.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다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변전적 채무이소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고. 자, 5번에 채무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 네가 안 주면, 나약자는 네가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갑니다. 7번 문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자, 1번 어떻습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는 물어본 사람이 누구야? 의리 물어봤잖아. 누구한테 해야 돼? 낙약자에게 해야 돼요. 그럼 1번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맞죠? 야, 기본관계 이거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2번 틀렸죠? 2번 정답. 3번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해제할 수 있다면 앞에 누구 찾으라고? 값을 찾아야 돼. 값 찾아야 되고 병이 나오면 X. 맞죠? 자,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했죠? 요약자가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 해제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제를 원인하는 원상회복 청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제도 못하니까 효과인 원상회복 청구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없다고.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얘가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네 안 주면 내가 못 준다고 항변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작년 문제. 이마에 정리하고 갔습니다. 이제 작년 거 풀어보자고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틀린 것. 자, 1번 어떻습니까? 갑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 대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맞죠? 없습니다. 자, 그럼 2번 갑을 간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받을 정할 수는 없다 했죠. 3번은 어떻습니까? 병이 수익 의사표시 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에 입은 병은
손배 청구할 수는 있다. 손배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해제나 취소할 수는 없다 했잖아요. 그 3번 맞네? 4번이 갑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벽은 착오로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범위에 속한다. 이게 맞아 틀려?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자잖아. 둘이가 계약서 쓴 적이 있어 없어? 두 사람 계약에서 단순히 수익만 보는 사람이지. 제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26회 때 나왔고 22회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X. 5번 수익여사 표시를 한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계약의 해제 갑니다. 해제는 좀 쉬어야 되겠죠? 쉬었다 합시다. 해제는 좀 쉬어.